뉴스마다 배달비가 올랐다는 말을 합니다. 기본 배달비가 6,000원에 만원까지 간다고 하네요. 댓글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배달앱 플랫폼이 중간 마진을 가져가면서 배달앱만 돈을 벌고 사장님, 소비자, 배달기사 모두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심지어 배달앱 도둑이라는 말까지 보이네요. 그런데 만약 이 오른 배달비가 정상적인 거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예전에 2,000원 정도 하던 배달비가 말도 안 되게 낮았던 것이고 6,000원이 합당하다면 말이죠. 개발자와 같이 알아보시죠. 배달앱 배민을 말하려면은 IT 스타트업 플랫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몇 번 말했지만은 IT는 실체가 없음에도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플로우 기획에 디자인은 기본이고 개발을 겨우 끝냈다고 해도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서버비에 마케팅 비용까지 회계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면은 정말 간단해 보이는 웹사이트 어플이라고 해도 인건비만 계산했을 때도 연 5천만 원은 줘야 됩니다. 디자이너,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3명이 2개월 동안 만든 웹사이트라고 해도 대충 계산하면 2,500만 원 된다는 거죠. 2,500은 플러스에 계속되는 유지 보수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은 훨씬 더 들겠죠. 그럼에도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돈을 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IT에 돈을 지불할 때는 본인들의 본능 욕구랑 관련될 때만 돈을 지불하지 뭐 주로 게임, 성, 사치 이런 것들입니다. 편의성 측면에 돈을 지불하는 거를 되게 꺼려합니다. 편한 건 좋지만은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쓸 때 플랫폼 자체에 돈을 지불한다기보다는 플랫폼이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배달앱을 쓴다고 보면은 우린 어떤 식당에 주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받으려고 배민을 쓰는 거지 배민 자체에다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배민의 UX나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싶냐고 하면은 다들 갸우뚱하는 거죠. 근데 배달도 사람의 배고픔이랑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욕구랑 관련된 거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배고프면은 사실 대안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불편해도 1번 포장, 2번 외식, 3번 요리, 4번 밀키트 같은 간편식 이렇게 가능한 방법들이 많죠. 여기까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배민이 몇백 명이 넘는 인력, 기술력을 갈아 넣어서 편의성을 제공해도 사람들은 식당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배민의 편의성에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IT는 이 편의성을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앱이 출시된 지 연 10년 우리나라의 배달, 더 나아가서 외식업 전반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배달은 사실 중국집, 치킨, 피자집에서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것도 전화를 통해서만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애초에 라이더 자체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배달이 가능한 식당도 별로 없었습니다. 배달 문화에 한정된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이런 곳에서만 매출을 늘리고 싶을 때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매출을 늘렸던 거죠. 배달비를 안 받고 사장님들이 배달을 해서 좋았다. 이 말은 근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화로 직접 주문을 받고 주문을 관리하고 오토바이 연료비도 들고 저 배달을 하는 이런 수많은 수고를 사장님이 고객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배민이 점차 성장하고 배민 제휴 가맹점이 늘면서 외식업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민 말하면 소비자들이 쓴 어플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맹점들입니다. 애초에 플랫폼 자체가 한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고려를 해야 되죠. 여기서 배민의 대단한 점 중 하나는 이 주문 접수 PC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바포스기에 설치되면서 배달을 생각도 못했던 백반집, 일식당, 양식당, 카페 해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달의 민족 주문이라고 음성이 뜨면서 주문이 연동이 되고 포스기에 출력까지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세 박자가 행복해집니다. 1번, 소비자는 치킨뿐만이 아니라 배달로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2번, 애초에 배달 자체를 생각도 못했던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배달할 곳이 많아져가지고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라이더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다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외식 자체를 못할 때 배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도 외식을 못할 때 배달을 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했고 영업을 못해도 배달로 살아남았던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 배민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죠. 아니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뭔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세상을 편해지려고 앱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편하게 한 게 맞지만은 그러면서도 플랫폼으로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애초에 플랫폼도 회사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사람들은 이 플랫폼 자체에는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달료를 올려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게 제일 확실하지만 사람들의 반발이 크죠. 얽혀있는 사람도 많고요. 일견 6,000원 단순해 보이는 배달비에는 앞서 말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더하여 우아한 형제 회사들의 임대료 같은 고정비, 그리고 소비자, 자영업자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배달 회사는 또 별개죠. 배민이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름 같은 배달 회사가 더 낍니다. 그러면 배달 회사의 인건비, 배달 회사에도 개발자가 들어가 있죠. 배달 회사의 고정비, 배달 기사 인건비까지 이 단순해 보이는 배달료에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경쟁사들은 덤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배달비를 쉽게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전에는 투자 받은 돈으로 마케팅 때리고 쿠폰 같은 거 뿌리면서 배달비를 낮추고 이랬던 거죠. 그렇지만 물가도 이제 오르고 배달의 민족 회사도 커지면서 인건비 또한 오른 거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것도 이제 투자금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을 하기 위해서 배달비 자체도 정상가를 향해서 조금씩 오르는 거죠. 지금 비싸진 배달비가 사실 원래 그랬어야 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 말고도 배달 기사에 대한 법이 바뀐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죠. 물론 배달비를 올리는 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죠. 플랫폼이 강력한 점이 특히 이 부분인데요. 플랫폼들은 진짜 별의별 수단으로 돈을 법니다. 우리가 단순히 배달 팁으로 주는 배달료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은 매달 배민의 월정액으로 돈을 주고 거기에다가 네이버, 구글의 파워링크가 된 CPC, 배민페이 같은 독자적인 페이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 마트 배달, 로봇 배달, 로봇 서빙 같은 신사업 부분도 있고요. 여기다가 기술력을 동원해서 라이더들의 배달 동선을 최적화시켜가지고 좀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우아 형제들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뭘 해도 욕을 먹고요. 그런데 애초에 플랫폼 사업 자체가 이렇게 다방면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얽혀있는 게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본인들이 플랫폼 사업을 한 건데 그런 걸 저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배달의 민족을 옹호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이 IT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 토스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매 은행 앱에 들어가가지고 보안카드 번호 입력하고 수수료 500원씩 주면서 이체했잖아요. 배민이 나오기 전에는 뭐 국밥이나 돈가스, 베라를 배달해서 먹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지만 아까 봤던 댓글들은 그런 거는 다 있고 배민이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배민이랑 토스에 돈 한 푼 준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물론 다들 알아서 챙겨가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람들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집과 치킨만 배달이 되던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다들 좋아할까요? 배달비가 아쉬운 배달 기사님들이 계시겠지만은 만약 10년 전이었으면은 부업으로도 할 수 없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댓글에서 사람들이 한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싸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누가 배민 쓰라고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같은 소비자나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비가 비싸면 포장하면 되고 사장님들이 배민에게 돈을 주기 싫으면은 배달로 늘어나는 추가 매출을 포기하면 됩니다. 말한 것처럼 앱이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이 줄어들에 따라 매출이 줄어드는 건 배민에서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배민은 작성 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당근마켓, 토스,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의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 등의 무수히 많은 과정들이 녹아들어 있고 결국 그들도 돈을 벌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배민을 중간 도둑이라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처럼 돈을 벌려고 한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비싸다고 뭐라 하고 안 쓰는 것도 자유입니다. 결국에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로 결정이 될 겁니다.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비 비싸다 비싸다 말하지만은 사실 비싼 게 맞습니다. 배달비에는 단순히 배달기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 이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IT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라 할 건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안 쓰면 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나 후속 조치는 배민이 알아서 할 몫인 거고요. 대신 우리가 놓치고 있는 IT의 비용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배달 음식 안 먹습니다. 감사합니다.